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매니저입니다. 카페인지 클래스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지금 뭐 추석 연휴 동안 즐거운 추석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동안 이제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고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 쪽에서 약간의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글로벌 지수하락을 조금 만들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 예가 이제 헝다그룹이라는 뭐 지금 기사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악재 부분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국내 지수에도 영향을 줄지 예측을 하면서 지금 이제 홀딩하는 종목들이 좀 많은 이제 초보 가족분들은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경력자분들은 뭐 대응을 잘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고 초보 가족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리니까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홍다그룹이라는 회사 잠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다행인 게 어제 뉴스인데요. 어제 뉴스인데 중공혼다가 23일 채권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홍다그룹의 부채액이 조금 많습니다. 지금 뭐 1차가 지금 뭐 작게나 뭐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영다그룹이 지금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한 250조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조. 근데 모든 건설 회사가 알겠지만 부채는 항상 달고 다니죠. 건설업체는. 네, 부채는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255조 정도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할지 조금 보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리고 그 해소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국내 지수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내일 23일날 목요일 증시가 시작되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반등의 여지가 좀 보였는데 조금 반등의 여지보다 조정의 국면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100선 이 정도에서 지금 안착을 하고 비빌지 유지가 되고 갈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 차후에 이제 3000선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를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는데 시총이 작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슈가 없는 그리고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랫꼬리 올리면서 외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지금 내일 이제 외인들의 순매도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장 시초를 봐야겠지만 장초 좀 개파락을 하더라도 바로 홀딩하는 종목들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요. 손절하지 마시고 반등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반등을 할 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지 파악을 하고 손절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손절을 하실 거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홀딩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수익 구간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수익을 챙기시고 이 종목을 다시 시세가 떨어지면 저점 재진입을 노리셔라.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뭐 종목을 뭐 오를 거다 이런 거를 찍어드리고 섹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내가 매매에 있어서 주식 투자 매매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코멘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잠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뭘 해볼까요? 어떤 종목을 해볼까? CIS, 뉴파워 플라즈마, CIS, CIS를 한번 해볼까요? CIS, CIS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CS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대응에 관련된 거예요. 대응에 관련된 건데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주식 매매할 때 이러이러한 대응도 있다. 1번, 2번, 뭐 3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응 1번, 2번, 3번. 예전에 제가 이제 지지와 저항 이걸 캐치를 하시면 뭐가 마지막에 필요하겠죠? 추세. 그래서 주식 매매에 있을 때 이 지지와 저항 추세를 꼭 아셔야 되고 기본이다. 그리고 기본이 충실해야지만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수들은 잡다한 기술보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런 부분 체크하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또 가장 기본적인 대형인데 가장 기본적인 대형에 관련된 부분 세 가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클래스 가중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 이제 바닥에서 진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14,000원대, 14,500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하신 분이 있고 홀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올렸죠.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수익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홀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응은 내가 이제 본청 구간이 14,000 만약에 500원이다 라고 하면 내 본청 구간이 손절 라인을 잡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스윙을 가신다고 하면 근데 본청 구간을 깼다라고 하면 손절해도 나는 손실이 아니죠. 손실이 아닙니다. 손절 라인을 깨고 반등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때 가서 그건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대응이 첫 번째, 내가 스윙으로 잡고 기존의 저점으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챙겼어. 나머지는 내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뜻하지 않게 내가 진입했던 구간까지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 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모든 주식에서는 손실을 우선시하죠. 손실이 없이 가는 매매를 우선시하죠. 시드를 지키는 매매가 손실이 없는 매매죠. 그래서 손절을 하고 권총을 하고 다시 진입해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때 진입을 못했고 상승 구간에서 엔저 파트인데 한 이 정도에 내가 진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6,000 뭐 한 얼마야? 16,500원이라 잡아볼게요. 그냥 이렇게 진입을 했다. 근데 나는 이제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수익 입절을 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100% 입절을 안 하고 100%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겠죠. 두 번째, 스윙을 가겠다 나는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입절을 하고 눌린 구간에 재진입가를 저점을 다시 잡고 평단가를 낮춰서 홀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나는 단타로 생각을 했어. 여기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 입절을 하고 저점에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저는 이제 고점에 진입을 했어요. 18,500원이 들어서. 그러면 수익 구간이 이제 50원 정도 차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면 마이너스 구간이 크게 되겠죠.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는 손절하고 100% 손절하고 나는 그냥 저점에 한번 노려볼래. 아니면 나는 지금 손절을 못해. 홀딩하고 나는 흐름은 나는 다시 추매할 거야. 그래서 나는 평단가를 낮춰서 나는 그냥 홀딩 할래. 스윙주로. 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CIS 뿐만이 아니라 뭐 다죠. 뉴파워도 그렇고 뭐 영어테크도 마찬가지고 백강산업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쵸?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응이라는 건 주식 매매에 대해서 대응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환경일 때 내가 1번, 2번, 3번이라는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기회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 난 기회비용을 만들어야 돼. 기회가 오면 나는 그 비용으로 난 기회를 만들 거야. 예, 이게 이 대응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IS를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 CIS뿐만이 아니라 뉴파도 그렇고 뭐 기타 등등 많이 있겠죠. 계속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종목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종목이라는 게 그냥 계속 이렇게 가기만 할까요? 이렇게 가겠죠. 예, 이렇게 움직임이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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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어, 이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 이 대응을 하면서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 지수를 항상 저 매니저는 맨날 지수 얘기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수의 흐름이 왜 그러냐면, 이 지수의 흐름이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베팅을 해야죠. 예.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목이 베팅을 해서 홀딩을 하면서 익절하시면서 가야겠죠. 근데 이게 조정장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안전하게 시드를 뭐 예를 들어서 50%든 이제 70% 확보를 하고 나머지 홀딩하고, 네. 이런 장에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저점에 기회를 만들어야지 또 상승장일 때 이렇게 또 수익을 또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왔고 상승 이후에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글로벌 어떠한 이제 이런 뭐 이슈가 많이 이제 악재든 뭐 호재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장이 아직까지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기회비용을 그러면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은 돈의 흐름이다. 외인들이 팔면 떨어질 수 있고 사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그래서 지수를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이러한 이슈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슈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대응을 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매매라는 건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얘가 이게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더 갈 줄 알았어. 근데 진입을 하고 나서 홀딩이에요. 100% 홀딩. 100%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이제 창출이 됐죠. 다음날 장초에 나는 더 올라가면 팔 거야 라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빠져서 나는 여기서 플러스 15%의 수익이었는데 여기 이만큼 빠져서 다시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던 부분이 종목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때는 몰랐죠. 이만큼 올랐으니까. 근데 조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뭐 이거는 끝난 종목이야. 여기까지 끝난 종목이야. 판단을 내렸겠죠. 근데 다시 반등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종목은 언젠간 다시 올라오게 돼 있지만 굳이 높은 곳에서 사서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아깝겠죠. 시간적인 부분과 내 시드의 기회와, 네. 이게 어디서 만든다? 대형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수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장을 간다 하더라도 반등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여기에 또 많은 저항대 구간이 있겠죠. 예, 혼주세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항상 주식은 아무리 조정이 심해도 항상 우상향으로 갑니다. 계속 이렇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이러한 수익 구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내일 지수 하락이 있더라도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손절을 할지 아니면 추매를 해서 대응을 할지 어떠한 시나리오를 세 가지를 만들어서 여기 맞춰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수익 구간이 좋다고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수익은 챙기시면서 가시고 이러한 시드로 기회를 잡으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모릅니다. 네, 오늘 수급이 100% 들어왔고 외인과 기관과 투신과 모든 세력이 다해서 이 종목을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를 사서 내가 진입한 구간보다 실증을 줘서 10%, 15%의 수익, 20%의 수익을 줬다가 그날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7%까지 뺐다가 다음날 장초에 10%까지 빼면 나의 수익 구간 15%짜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다시 손실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홀딩하면 또 다시 슈팅이 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다음날 20%까지 빼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아무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손절을 하고 가겠느냐. 손절도 약손절은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자, 근데 약손절로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손절을 안 하고 추매를 해서 내가 평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 말씀이 제가 드리는 이런 부분이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방법도 있고 주식 매매라는 거는 대응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실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다시 손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대응만 잘 하시면 아무리 지수가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작년 이렇게 빠졌어도 이런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겁니다. 이때는 뭐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때는. 근데 멸망 안 하고 더 올라갔죠. 지금 어느 정도 고점입니다. 조정 구간이 올 시기고요. 어느 정도 온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연휴 추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주식 매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니저들이 그런 부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코멘트하는 부분 어떻게 캐치해야 할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저도 항상 공부를 합니다. 이 주식 매매에 대해서 공부에서 끝이 없습니다. 항상 10년 전, 5년 전, 1년 전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 방법도 많이
스킬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